자, 여러분들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는요, 정보 공시가 목적이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야, 니네 회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측정 요소, 측정 금액을 가지고 자유롭게 써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정확한 세금 계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시가 아니면 기준시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정가치 안에 시가도 있고 또 공정가치 안에 뭐 순실현가, 현행가, 취득 원가, 미래가치를 명목가치라고도 합니다. 이런 금액이 다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회사에서 어떤 자산이냐, 어떤 부채냐를 평가할 때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 그러면 그 가격을 갖다 쓰시면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공정가치는 무엇이냐? 여러분, 공정가치는 뭐냐면 시가랑 비슷해요. 시가랑. 차이점은 뭐냐면 시가는 제3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서 제3자와의 거래가 되겠죠. 대신 여러분들 시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금액을 측정을 해야 돼요. 왜요? 회계는 측정이라는 걸 거쳐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감정평가액이 있다. 공정가치는.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없겠죠. 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커피를 사 먹었어요. 아니면 문방구에 가가지고 노트를 한 권 샀어요. 교재를 샀어요. 이러면 그 가격이 다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시가예요. 그런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정평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감정평가. 예를 들자면 감정만 평가를 해주는 감정평가 법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뢰를 해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은 공정가치. 공정가치 안에 시가, 그 다음에 다른 가격들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요거 별표할게요. 자, 그럼 잠깐 내려와 봐. 여러분, 회계에서 숫자가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순실현, 가능 가치, 뭐 가능 가액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여러분들 어디서 아마 보셨을 거냐면 재고자산 파트에 가시면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때 아마 책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자가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비용이나 부채를 차감한 거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당기순이익 이건 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정말 오방지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당기, 순, 이익이라고 제가 불렀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당기는 이번 연도고 요 순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라 그랬었죠. 요거는 번 돈, 요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쓴 돈, 이익은 남은 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뭐가 나와? 순자가 나오죠.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다른 개념이고 비용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나온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 내 주부니까. 순두부. 오늘 엄마한테 순두부. 저는 개인적으로 딱딱한 두부가 좋아요. 그냥 두부. 여러분, 얘도 봐보세요. 요 두부에서, 원래 있던 이 두부에서 어떤 첨가물을 뺀 거야.
그 첨가물은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무언가를 차감했죠. 뺐다고. 그래서 멀컹멀컹한 거야, 여러분들.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자가 들어간 것은 비용이나 부채 이런 것들을 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더라? 공정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가격이 많다고 기업에서 합리적이라고 느낀 것들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원래는 이렇게 T계정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우리 재무제표에서 측정 요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별표. 여러분 상품은요. 목적이 뭐예요? 상품을. 그렇죠.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얘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순실현 가능가액이라는 걸로, 가능가액 방금 말씀드린 거 있었죠. 요거 순실현 가능가액이라는 걸로 측정 요소를 많이 씁니다. 순실현 가능가액은 뭐예요? 예, 실현이 가능할 거니까, 실현이 가능한다니까 판매가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그걸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불러. 상품의 목적은 뭐니까? 판매 목적이니까. 여러분 꼭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업마다 이거는 초이스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서 공시하더라 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원재료는 여러분들, 이거 제자가 틀렸네. 그죠? 자, 원재료는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판매 목적이 아니죠. 제조 과정에 투입할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 아이는 현행 가치로 많이 써요. 그럼 현행 가치라는 건 뭐냐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싶지만 현행, 현재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 원재료를 다시 구매한다면 가격이 나오겠죠. 그 가격이 뭐겠어? 현재의 시가가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회계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다 러프해. 그냥 원하는 방법 써. 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써. 그 이중을 우린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단기매매증권은 뭐였었어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목적이 뭐예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왜 해? 올랐을 때 빨리 팔고, 그죠? 그럴 목적으로 시세 차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좋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건물은 어때요? 우리 회사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사용할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 아니죠. 판매 목적 건물이었더라면 우리 회사가 무슨 건설 회사가 되겠죠. 그때는 재고자산이 되겠지만 사용 목적이죠. 판매해요, 안 해요? 우리가 계속 판매는 안 하고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 일명 취득했을 때 원가로 써놓는 게 합리적이겠죠? 왜? 판매할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샀었을 때 가격, 그 가격으로 쓴단 말씀이에요. 되셨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이거 외우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왜요? 기업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다? 회계는 이렇게 가격이 많은 이유가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유리한 측정 요소를 가지고 재무제표에 공시해라 그 뜻입니다.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수금, 선수수익 요거를 또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와, 아주 훌륭한 학생들. 자, 여러분들 우리 발생주의라 그래가지고 결산에 제가 꽃이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있었죠. 4개. 뭐였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급비용, 미수수익. 그죠? 얘네들은 벌을 수가 없어. 미지급비용,
선수 수익.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아이는 자산이고 이 아이는 부채입니다. 비용 수익이라고 끝났지만 비용 수익 아니고요. 자산 부채라는 거 중요했고요. 자, 지금 내가 썼던 이 4명의 아이들은 왜 생겨났냐면 발생주의 때문에 생겨났어요. 발생주의. 발생하면 올해 속한 부분만, 또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단기 이번 연도에 속한 것만 발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완전 중요하게 수업을 했고요. 저는 지금 이 4명의 아이들은 예전에 저와 함께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은 선수금이랑 그럼 선수 수익이 무슨 차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수금은요,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계약금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받을 수. 그래서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이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일단은 선수금을 받았던 거를 맨 처음에 현금, 대변의 선수금.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줘야 돼요?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부채입니다. 부채. 그랬다가 우리는 대변에 뭐가 나오냐면 물건으로 주든가. 그죠? 또는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자산이 오겠죠? 물건 또는 아니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그런데 선수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자 수익이 와요. 그 중에서도 거의 이자 수익이었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왜 예금이나 여러분들 적금을 불입하면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이자가 입금되잖아요. 근데 회계는 원래는 해지할 때 이자를 준단 말이야. 한 방에.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 예적금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적금 같은 거 만기 3년이야? 그럼 3년 있다가 이제 은행에 가서 해지하면 원금이랑 이자 주잖아요. 그 이자가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근데 회계는 안 그렇다고. 단기 순이익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속한 부분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받지 않았지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수 수익도 부채잖아요. 이렇게 둘 다 부채지만 선수금은 대변의 수익도 올 수 있죠. 자산의 감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선수 수익은 수익자로 끝났으니까 무조건 뭐가 와요? 수익이 온다라는 거.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얘는 그냥 센스로 요 정도는 알고 계셔라. 이번 수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등 긁어 주는가. 그치, 여러분들? 등. 아우, 손도 안 닿고 누가 또 긁어주지 않으면 그죠? 미치죠, 또 이거. 벽에다가 한번 해봤어? 그 문지방 고리에다가 긁어야 돼, 또. 요것이 또 참맛이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우, 또 정 가운데는 정말 누가 밀어주지 않는 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 채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자, 얘도 예전에 했었어. 근데도 요것도 못해. 잘 못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자, 일반적인 상거래가 있고요, 여러분들. 상거래 외가 있어요. 그럼 상거래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주요 업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랑 했잖아. 영수증 보면서 업태, 종목 나랑 했어. 그죠, 여러분들? 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가 현대자동차야.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주요 상거래는 뭐예요? 빠방이죠. 자동차겠죠, 그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에어컨을 팔 수도 있어요. 중고 에어컨. 쓰다가 책상을 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거를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외상 매출금, 반대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리고 외상과 어음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 둘 다 뭐야? 둘 다 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상 매출금도 외상이고요. 어음도 외상이에요. 차이점은 얘는 각서를 하나 써준 거야. 어음은 언제까지 줄게? 그냥 외상 매출금은 그냥 말로 언제까지 줄게 이거랑 종이 쪽지에다가 언제까지 누구한테 얼마를 줄게 이거랑은 느낌이 틀리죠, 여러분들. 그 차이예요. 둘 다 외상이에요. 그런데 어음을 내가 받았으면 받으러옴이고 어음을 지급했으면 지급어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밑에 거 조심해야 돼. 이거에 또 낚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상거래인지 상거래 외의 거래인지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뭘 발행하면 빨리 가슴에 손을 얹어. 어음을 받다. 그럼 맨날 무슨 어음이야? 받으라음. 어음을 발행하다. 그럼 무슨 어음이야? 맨날 지급어음이야. 그죠? 안 돼, 안 돼, 안 돼. 뭐가 중요한 거야? 상거래와 관련해서 어음을 주고받아야 받으러옴 지급어음이고요. 상거래 외에서 어음을 발행했어. 자,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컴퓨터를 팔고 중고 컴퓨터겠죠? 컴퓨터를 외상으로 아니 컴퓨터를 팔고 어음을 수취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상거래 외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요? 받으러 음 쓰시면 안 돼. 무슨 어음? 미수금 써야 돼. 미수금. 아우 맛있어. 아뜨. 아뜨.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뜨. 여러분들 어떻게 따뜻한 거 좀 타오셨어요? 아우 또 간만에 이거 수업하느라니까 이게 텐션 막 올라가네. 그죠 여러분들? 제가 7시 좀 목소리도 크고 오버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좀 적응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의 안 찍은 지 좀 한 달 넘어가지고 제가 이게 텐션을 조율이 안 되네요 지금. 네. 조금 소리 줄이시고 오늘 의욕불 싸질릴 거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상거래 왜냐 상거래 이냐에 따라서 어음으로 받았지만 미수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난 분명히 얘기했고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돈 빌려주고 받고 요때는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손 회계 처리예요. 물론 이제 회계 처리는 회계 원리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전산과 관련해서 계정 과목이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얘는 솔직히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와. 그런데 TAT급에 올라가면 완전 중요해. 그래서 볼 수가 없어, 이 아이를. 대손. 큰 손에. 뜯긴 거야. 거래처가. 파산, 부도 막 이래가지고 우리 대금을 뜯긴 거죠. 얘도 보세요, 여러분. 형광펜 칠할까? 우리 간만에 형광펜. 자, 형광펜으로 상거래냐, 상거래 왜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색깔 너무 진했어. 상거래냐, 상거래가 아니냐. 왜? 이거 봐. 회계 처리가 틀려져요. 가볼까요?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매출채권을 뜯겼어. 그래서 우리는 약간 뜯길 거 대비해서 뭐 갑자기 막 50억, 100억 외상 매출금 뜯기면 그 해에는 손익계산서를 왜곡시킬 수 있죠. 왜냐면 매출과 상관이 없잖아 이거는. 재수 없어서 뜯겼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럼 또 손익계산서가 안 이쁘게 나오잖아 그지? 매출도 안 나오고 막 단기순? 손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업들은요. 상장기업 기준이에요. 뭐 대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길 원해요. 아니 좀 대기업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면은 막 주가가 하락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회계는 그래 알았어. 너 미리 떨어라. 비용을 조금은 인정해 줄게. 대손충당금 설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의 이거 대비가 대손상각비입니다. 오케이? 비용으로 먼저 떨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으로 떨죠.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환입이라고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환입은 뭐냐면 충당금 설정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당금을 여러분들 바구니라고 생각하세요. 아, 돈 뜯길 거 대비해서 바구니에다가 매년 채권 잔액의 1%씩을 저축을 해놔. 그랬다가 뜯기면 저 충당금에 있는 바구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 하나도 안 뜯긴 거야, 우리가. 그러면 저 바구니에 있는 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죠?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게 환입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볼게요. 이거 회계 처리를 써줄 걸 그랬다. 그지? 그러면 우리 있었던 일 없애야 되니까 요 바구니 다시 반납해야 되죠. 여기다 한번 쓸까요? 그 차변에 대손충당금으로 다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바구니 여기 대변에 있던 바구니를 자 상상해. 뜯길 거 대비해서 자, 그래서 차변에 어떻게 쓴다고요? 뜯길 거 대비해서 여기 비용으로 떨고 바구니에다가 돈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여러분들 여기 바구니 보이시죠? 100원 있다라고 할까? 이렇게?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음 연도에 봤더니 하나도 안 뜯긴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줄여주셔야 돼요. 비용을 과하게 잡았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대변에 있던 아이를 어느 변으로?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고 여기 20원 정도가 많이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차변에 와서 얘 줄여주시고 대변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손상각비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여기 차변에 떨었던 요 대손상각비를 대변에 와서 없애냐? 안 된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비용의 감소라는 건 없어. 비용의 발생은 있죠, 여러분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있죠.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있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있죠. 그런데 비용의 증가, 비용의 감소라는 건 없어. 했잖아. 비용의 발생이라는 건 있지만 그래서 감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용을 취소해주는 의미로 판매관리비에서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변에 와서 대손상각비 20원을 다이렉트로 줄여주는 게 아니라 왜? 비용의 감소는 없으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얘는 어떤 계정 과목이냐면 비용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에 보시면 그죠? 대손상각비를 다이렉트로 줄여주는 게 아니라 비용의 마이너스 역할로 해주는 누구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감상루. 모르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가 감상루가 뭐야? 건물이 100원이었는데 그동안 비용을 누적시켜 놓은 아이가 20원이 있었대. 그러면 이 건물은 얼마짜리예요? 80원짜리죠? 자산의 차감 계정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마이너스 계정을 씁니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번 수업은 그런데 알면 100점이지. 여기까지 알고 졸업하면 여러분들 회사 가셔서도 정말 차질 없이 일하실 거예요. 그럼 빨리 볼게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거래 외의 거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손상각비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계정 과목 중에 기타 대손상각비라고 있어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고요. 밑에는요. 기타 대손상각비. 얘는 영업외 비용이고요. 얘도 대손충당금 환입해가지고 계정 과목은 똑같고 얘는 영업외 수익으로
수익으로 잡아요. 왜? 비용의 감소라는 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이 부분이었죠. 위의 것은 판관비 환입이라는 걸로 쓰고 판매관리비 비용에서 다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치는 역할을 하고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 이 부분을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실무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었다. 자, 일단은 또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할게요.